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이고요. 한 주를 또 잘 보내고 정신없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날은 4월이지만 여러분한테 업로딩 하는 날은 5월이잖아요. 5월이 시작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할 일이 많은데 해놓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시간만 막 지나가는 것 같네요. 오늘은 좀 화사하게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스웨터 중에 여기 이렇게 이 부분에 임브로이더리를 한 스웨터를 입어봤어요. 이 스웨터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그 에코뷰 파이버 밀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수비니어 얀으로 샀던 얀인데 앵고라가 들어있는, 지금 또 옆에 있네요, 실이. 이 버니 파카라는 요 실을 제가 사가지고 왔었거든요, 수비니어 얀으로. 그리고는 요만큼이 나왔어요. 이게 50g인데 하나가 남아서 제 스태시를 그때 정리하다가 이거 하나 남은 거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여기 놔둔 게 그냥 그대로 있네요. 제가 지금 염색을 만지고 와가지고 장갑을 안 끼고 금방 한다고 그러고는 그린색을 이렇게 묻히고 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웜하고 파이버, 지금 이 컴퍼니는 클로즈드 됐죠. 더 이상 실을 프로듀스 하지 않는데, 이게 앙고라가 20%, 그 다음에 US 메리노 울이 50%, 그 다음에 30%가 앵고라예요. 그러니까 30% 앵고라, 20% 알파카. 좀 안경을 안 써가지고 나머지 50%는 USA 메리노 울 이렇게 해가지고 50g에 125야드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버니를 하나 만들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 디스테이션 하는 게 좋을까, 그냥 가지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이게 약간 오프 화이트죠. 내추럴 컬러인데 이 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으로 스웨터를 뜨면서 아주 베이직한 스웨터를 뜨고서는 이게 틸다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스웨터 이름이. 그래서 여기 요 넥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하고는 너무 밋밋하기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임브로이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마치 이스터 스웨터 같아요.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이스터 하면은 부활절 하면은 막 꽃과 막 이렇게 파스텔, 우리 계란도 이렇게 염색하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스터 같아. 이스터 스웨터 같아. 이스터 때 미국에는 드레스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편이긴 한데, 이게 확실히 앙고라가 그 스테이플 랭스가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검정 바지를 입고 있는데 허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옷을 좀 까만 바지 입으면 예쁜데 문제는 너무 많이 빠진다. 그냥 이렇게 막 빠져요가 아니라 이렇게 까만데 이렇게 슥 문지르면 하얀 게 이렇게 되는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입어야 되는 스웨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멍멍이가 이상하게 울질 않네요. 이상하게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그래서 입고 있고요. 아직도 좀 추워서 4월 말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5월인데 날씨가 좀 봄 같지 않은, 봄이라 하기 너무 추운 그런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사실 그렇게 보여드릴 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뜨개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빨리 끝내려는 그 욕심 하나로 자, 그러면 시작을 하고 뜨개 얘기한 다음에 제가 요즘에 봤던 책들, 산 책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 얘기하면서 끝낼 것 같아요. 좀 영상이 또 수다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날
펠리카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거는 총 4주에 걸쳐서 진행된 수업이었고 그닥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인업 하지 않으셨고요. 이상하게 스웨터 수업은 많이들 사인업 안 하세요. 그리고 사실 스웨터 수업이 애매하거든요. 이거를 막 욕심 같아서는 한 2달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많이 모일수록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스웨터 수업도 지난번에 그 컬러업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길게 하긴 했는데 글쎄요. 왜냐면 떠야 되는 기간이 또 좀 있다 보니까 왜냐면 절대 다음 수업까지 분량을 뜨지를 못하거든요. 펠리카 수업은 한 달 동안 진행됐고 매주 해서 4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수업을 하기 전에 저는 이미 다 떴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 영상 찍을 때 수요일 날 영상 찍을 때 그때 조인을 해서 한 1인치 정도 떴던 거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이틀 동안 떠서 끝을 냈고요. 이게 일단 단추를 앞에 껴야 보여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서 할게요. 이렇게 완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펠리카가 또 여기 있는데 이것도 첫 번째 단추로 끼워 넣고 보여드리자면 이거 바로 이거죠. 요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브루클린 트위드의 톤즈 월스티드 웨이스로 떴고 제가 사실 이거 4볼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 4볼로 뭔가 조합을 해서 스웨터를 떠야지라고 하다가 역시 나는 이렇게 2가지 색깔이나 이렇게 스트라이브는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원래 펠리카는 브루스카 노사포마의 브루스카로 뜨는 게 메인 실이 그 기본 패턴 레코멘드 실인데 그거보다는 살짝 두꺼운 감이 없진 않아요. 제가 가게 브루스카 실을 또 받고 사실 저도 브루스카 실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비교해 보니까 조금 더 이 톤스가 두툼한 느낌이 더 들긴 합니다. 이거는 50g짜리로 145야드 정도 나오는 올른스펀 얀이고요. 원래 톤스는 디스컨티뉴 됐지만 톤스는 원래 언더톤, 오버톤 해서 뭐 어떤 색이 좀 진한 베이스고 어떤 베이스는 밝은 베이스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같은 색깔의 언더톤, 오버톤은 아니고요. 다른 색깔이긴 합니다. 근데 2가지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전에 가게에서 일할 때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거를 이거 라이 컬러를 뜨면서 실이 모자랐어요. 이 패턴에서 말했을 때는 실이 그거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를 더 살 때 다행히도 디스컨티뉴 된 얀인데 비해서 아직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를 사면서 얘도 한 볼을 더 샀는데 잘 산 것 같아요. 왜냐면 5번째 볼을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요만큼 남았어요. 이게 제가 저울이 있으니까 한번 재보면 28g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50g짜리니까 한 22g 정도 더 썼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요 색깔은 이거보다는 조금 덜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눈을 스캔을 하면서 그게 어디 있나를 보는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거는 제가 2번째랑 3번째 사이즈의 사이를 떴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실 18 스티치 게이지거든요. 18 스티치 게이지고 각 사이즈마다 그닥 그렇게 이제
이걸 in the round로 뜨는 게 아니고 사실 뒷판을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앞판을 코를 잡아가지고 오른쪽 뜨고 왼쪽 뜨고 같이 이어주는 거라서 코스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아무튼 그거를 감안을 해서 코를 조금 중간 정도,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즈 중간 정도로 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중간 사이즈로 뜬 게 막상 뜰 때는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막상 입을 때는 앞에 이 프론트 패브릭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하네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두 번째 떠야 되고 수업도 하니까 수업을 하면서 또 내가 잊어버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건 진행했고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거는 일단은 여기가 많이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라서 안에 스웨터를 입고도 위에 입어도 넉넉한 편입니다. 풍성합니다. 이 스웨터는 이렇게 단추를 채우고 입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멍멍이 산책할 때도 요즘에 아침에 안에 스웨트셔츠 입고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입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제 완전히 조절을 해야 되겠다. 앞판을. 뒷판은 아예 그냥 세 번째 사이즈를 에임을 해서 그냥 세 번째 사이즈대로 뜨고 앞판의 경우에는 이게 겹치는 게 너무 많이 겹쳐져서 그래서 얼마나 줄이면 될까를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 이 정도가 좋겠지 하고 이제 제가 계산한 대로 밀어붙였는데 그러다 보니 앞판의 코수는 제일 작은 거보다도 몇 코가 더 적었어요. 제가 이제 써놓은 거는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얘기를 밝히기가 뭐해서 페이드 패턴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코를 줄이면서 이제 앞판과 뒷판의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이 로우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로우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뒷판의 로우랑 똑같이 맞춰지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떴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두 번째 거의 경우는 일단 입으면 보이시는 것처럼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졸라줘야지 단추가 채워집니다. 어차피 저는 오픈하고 입을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이게 정말 그냥 딱 떨어져요. 이지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거는 안에 좀 이 언더람도 저것만큼 그렇게 길지 않은 게 제가 이제 로우 게이지를 고민을 해서 이게 사실은 베스트 같은 경우는 팔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입기가 더 편할 때도 많아요. 근데 뭐 안에 뭘 입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오히려 좁은 것보다 넓은 게 편하게 입기는 좋습니다. 오프닝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스웨터를 입었을 때 거의 언더람에서 조금 내려간 정도고 전체 길이를 재어보니까 전체 길이가 이게 살짝 짧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로가 저거보다 조금 적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바텀까지는 길이가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길이가 좀 짧은 편에 들어가고 저는 버튼 4개짜리를 양쪽을 다 떴고요. 제가 지난번에 샀던 그 로컬 빈티지 샵에서 샀던 이 플라스틱 이 버튼을 그냥 박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픈된 채로 입으면 될 것 같아서 완전히 세티스파이 어떤 게 마음에 드나요? 저는 둘 다 마음에 듭니다. 그 각각의 이유로 인해서. 저거는 생각보다 앞에 패브릭이 많네 했는데 사실 버튼을 잠그지도 않고 진짜 안에 스웨터를 입고 그 위에 또 입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껴입는 용도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 입어도 되고요. 이거는 약간 입으면 약간 벌어지는 느낌이 있죠. 왜냐면 이거를 단추를 채우기 위해서는 조금
당겨줘야지 돼요. 이렇게 얘를 좀 당겨줘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안 입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요거 나름대로 티셔츠 위에 입으면 저거는 좀 커 보일 것 같고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더 잘. 그래서 요것도 완성을 했고, 정말 똑같은 실과 똑같은 바늘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웃긴 건 제 게이지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좀 뭐랄까요, 두 번째 뜬 게 게이지가 살짝 작게 나와서 약간 긴장했습니다. 이거 너무 또 작아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똑같은 바늘을 사용했고, 제가 그 우든 바늘을 사용했거든요. 이게 너무 미끌어져서, 저거는 아마 처음에 메탈 바늘을 쓰다가 우든으로 바꾼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처음부터 우든 바늘을 쓴 것 같아요. 이게 미끄러지다 보면은 이게 코가 자꾸 커져가지고, 제가 보통 사람들이 난 좀 루스 게이지야, 나는 조금 타이트하게 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러니까 막 나는 루스 게이지야 그건 아니지만 조금 더 루스한 게이지에 가깝다 보니 전 사실 나무 바늘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 느낌, 나무가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나무 바늘 선호자이긴 한데, 요즘엔 메탈 바늘 많이 쓰죠. 근데 프로젝트에 따라서 바늘은 교체하면 좋을 것 같고, 제 울티메트 골은 뭐냐면 바늘 셋을 하나 더 사는 거예요. 제가 바늘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많은데, 제가 드리프트 우드 그 리케 바늘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닥 그렇게 좋아하는 바늘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바늘이 좀 무른 느낌이 있어서 진짜 팁이 그렇게 뾰족한 편이 아닌데 쓰다 보면 진짜 마모되는 느낌? 그래서 점점 둥글둥글해지는 느낌? 그런 게 들긴 합니다. 근데 그 바늘 느낌도 좋은데, 제 울티메트, 제가 만약에 바늘 세트를 하나를 더 산다 그러면, 지금은 딱히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면 밝은 바늘 일단 제 뭐죠? 문 하니까 이상한 단어만 자꾸 떠오르네요. 랜턴문 바늘셋이, 바늘이 어둡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하는 바늘이긴 한데, 바늘이 어두워서 물론 이제 밝은 이런 색깔의 옷을 뜰 때는 랜턴문 바늘을 쓰면 좋죠. 왜냐면 바늘 컨트라스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두운 실을 쓸 때는 역시나 밝은 바늘을 써줘야 하니까, 메탈 바늘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우든 바늘을 써야 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많은 분들이 치아오그의 뱀뿌인가요? 제가 자세히 쳐다본 적이 없어서 치아오그의 그 나무 바늘이 좋다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쎄요, 그 에디의 올리브 바늘도 좋거든요. 근데 그건 셋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올리브 바늘이라 좀 단단하고 잡았을 때 약간 니럴스 프라이드 바늘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픽스드로 에디의 그 올리브 바늘도 있고 뱀부 바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써본다고 하나씩 주문해서 썼던 게 있긴 있는데, 사실은 픽스드 바늘도 상당히 많은데 모든 사이즈에 다 우든 바늘이 있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제가 언젠가 정말 마음에 드는 바늘을 사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건 진저나 니들스 프라이드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게 색깔이 진해서 물론 랜턴문 바늘보다는 연하지만 그래도 바늘이 좀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또 다른 옷을 떴는데, 그 옷을 뜨면서 제가 정말 느꼈던 게, 메탈 바늘이랑 안 어울리는 것을 뜨다 보니까 우든 바늘 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제 지인 바늘, 지금 제가 저기를 보고 있는 이유는 그 행어에 걸린 엄청나게 많은 그 바늘들이 있어요. 진짜 한 사이즈에 막 4개, 5개 되는 사이즈도 있고 정말 많은데, 제가 제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바늘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랬는데 아무도, 단 한 명도 저한테 바늘을 나 이 사이즈에 이 바늘 원한다고 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행어에 그냥 걸려있긴 한데, 최근에 옷을 뜨면서 저기에 바늘을, 제가 필요한 바늘이 좀 짧은 게 있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꺼내기가 귀찮아가지고 저기 바로 보이니까 그랬는데, 우든 바늘이 2개가 있는데 같은 사이즈로 꺼내서, 그게 니들 스프라이드 바늘이었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픽스드였는데. 아무튼 그게 저의 첫 번째 F4고요. 이제 드디어 수업도 끝났고 제 펠리카, 2번째 펠리카도 끝났습니다. 펠리카를 아무튼 제가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모디파이를 한 거를 적어 놓긴 했으니까, 만약에 또 떠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2개나 떴는데 또 뜰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이 딱 맞게 그만큼 있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F4가 하나 더 있고, 이 2개의 F4를 끝내느라고 저는 아무런 다른 뜨개는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약간 언오피셜이 돼버렸지만, 사실 이 52 weeks of 스웨터, 이거 니럴롱, 이번 주면은 제가 지금 피지컬리 가게에서 하고 있는 것도 끝납니다. 총 6주에 걸쳐서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러기 전부터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이거 같이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기는 하고, 이걸 위해서 책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러다가 사기는 했는데, 이 책은 제가 곧 뭐 어디 팔아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라도 영상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그 책 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계시는 분은 제가 10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 중에 이 책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번 주 영상 아래 댓글이 안 달리면 저는 이제 원하시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뭐 이베이나 이런데 그냥 팔아버릴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물론 책을 사기 전부터 패턴이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패턴을 살 수는 없지만 사진을 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요거 괜찮겠어요 했잖아요. 근데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닥 마음에 드는 패턴도 없었고, 저는 사실은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이 책이 내가 그 니럴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이 책이 나오기도 했고, 또 이걸 하면 또 제가 이제 피지컬리 가게에서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지 않을까, 가게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뭔가 좀 색다른 풀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게에서 그 니럴롱을 작년에 제가 3번,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매번 이제 디자이너든지 아니면 어떤 스웨터든지 뭐 여러 가지 띠을 가지고 니럴롱을 하는데, 항상 보면은 오시는 분들이 똑같아요. 뭐 그 중에 대개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번 오고 많은 분들도 있고, 근데 기본 세팅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분들하고 니럴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은 니럴롱을 하지 않아도 가게는 충분히 그 가게에서 하고 있는 그 뭐죠? 니링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시렌닛 뭐 이런, 그런 저희 가게에서도 매주 하고 있는, 토요일 날 오전에 매주 하고 있는, 그런데 맨날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만 거의 참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석세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소규모 분들이 참여하시고, 제일 많이 본 스웨터가 크리스 라인?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패턴 뜨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첫 번째 패턴 페인. 이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베이직한 스웨터인데 저는 딱 그렇게, 이것도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사진의 모델의 언더암이 너무 넓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평을 조금 하고 제가 뜬 스웨터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할 거예요. 저는 세 번째 패턴인,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 52개의 패턴이 들어있으니까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이 패턴을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관건이잖아요. 근데 컨텐츠에 들어가 보면 모노크롬 스웨터, 그 다음에 컬러 웍 앤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케이블 레이스, 그 다음에 베스트 슬립 오버, 맨 밑에가 카디건스 해가지고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무슨 패턴 뜬다고? 그리고 카디건이야. 그러면 카디건에서 그 이름을 찾아서 그 페이지를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잘 해놨다. 저는 프리그라는 스웨터를 떴는데 맨 앞쪽에 이 사진이 있긴 있네요. 이 스웨터예요. 이 스웨터는 이사이어인가요? 젠슨이라는 DK 웨이트, DK 웨이트의 실과 이사이어 맞네요. 젠슨이라는 실하고 실크 모헤어, 이세이어에서 나온 실크 모헤어, 그 두 가지를 합사해서 18 스티치 게이지로 바늘 7번을 사용해서 만든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18 스티치, 그러면 전 지금 18 스티치 게이지를, 이거 펠리카도 18 스티치 게이지잖아요. 7번 바늘로. 그래서 거의 비슷한 두께의 스웨터를 뜨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베스트도 여러 개 여러분한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책 이거 받아보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자세히 뜯어보면 내가 이걸 지금 원하는 걸까? 이게 맞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이 프리그가 브루클린 트위드 톤즈 가지고 있는 걸로 뜨면 되겠네 하고 이걸 떴던 게 사실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거를 아마 다시 뜨면은 아마 뭐 코스를 조정하든지 다른 사이즈를 뜨든지 이렇게 돼 보니까 또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이걸 중단하고 제가 할피스트 베스트를 뜨겠다. 그래서 이 베스트를 뜨겠다 하고 제가 코를 잡았던 거를 지난주에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예쁘네 예쁘네. 이것도 실 선택이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얘 같은 경우는 24 스티치 게이지고요. 4번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핑거링 웨이스에 좀 도톰한 핑거링 웨이스 가지고 있는 거를 알파카 울 50-50으로 돼 있는 그 실을 사용을 해서 일단 시작은 했지만, 이 스웨터는 뭔가 그냥 울리울리한 게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이 기본 실은 울하고 리넨 컴비네이션의 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75% 블루페이스 레스터랑 25% 리넨이 들어있는 올렌트와인 파이버스라는 곳의 DK 웨이트의 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뜬다면 이거를 랭슨해서, 이게 굉장히 크랍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길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인데 좀 길게 뜨면 되겠다 했는데, 그냥 이걸 봤을 땐 몰랐는데 막상 패턴을 떠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리빙인 거죠. 근데 저는 리빙 가르멧을 잘 뜨지 않아요. 왜냐면 제 그 텍스처가 싫어서. 그 텍스처라면 저는 사이즈를 좀 업해서 떠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옷을 입었을 때 리빙은, 이런 스타킹넷은 그냥 똑같잖아요. 근데 리빙의 경우는 그냥 가슴 부분이다 하면 이게 약간 늘어나는 부분, 좁은 부분 이렇게 보이는 게 싫어서 아예 그냥 좀 사이즈를 좀 업해서 이즈가 많게 뜨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했는데 이게 리빙이라 약간 실망하면서 귀찮아져 가지고, 근데 지난주에 영상 찍고 나서
니럴롱이 2번 남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주최를 해놓고 니럴롱의 스웨터를 뜨지 않고 딴 걸 한다는 거에 대한 약간 그 마인드가 그냥 싫었어요. 저도 동참을 하고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는 그런 쓸데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제가 그냥 만약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나 안 뜰래 이러면 그냥 니롤롱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참여하는 입장이면 좀 페일인 것 같아 안 할래.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서 뭔가를 다른 걸 뜨기에는 너무 겉돌고 그래서 이제 새로 코를 잡은 게 프리그를 다시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 이거 별로 뜨고 싶지 않아. 근데 뜨긴 떠야 되니까 모디피케이션 따위는 다 접어버리고 그냥 한 사이즈를 골라서 뜨자. 그게 아마 41인치짜리 세 번째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실 중에 저 실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뭔가 이런 텍스처 말고 다른 걸 뜨고 싶다. 그래서 이 진짜 오래된 실인데 요 실하고 요 실을 합사해서 이거는 DK 웨이시고 이거는 모헤어인데 일단 태그를 보여드리면 이 실 같은 경우는 제가 산 실이 아니라 한 15년 좀 전에 저희 친정 엄마도 뜨개를 하셨는데 그때 이걸 사서 옷을 뜨시고 남은 실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뜨개를 못하겠다 손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뜨개를 다 정리하시고 바늘 다 정리하시고 남은 실들 뭐 엄마 뜨시고 남은 옷 뜨고 남은 것들을 주시면서 이 실을 주시면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그렇잖아요. 엄마도 예전에 막 동대문 이런 데 가서 실 사시면 저희 엄마 세대는 이런 뜨개 로컬 얀샵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예전에 서울에 사실 때니까 그때는 그런 데서 사면 하나씩은 못 사고 이렇게 10개짜리 막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 많이 남았던 거예요. 10개보단 더 들어가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실이 도대체 어떤 실인지 제가 잘 몰라요. 이 실은 뭐라고 써있냐면 삼성 제일 모직의 실인데 헤라 울 이렇게 써있어요. 일단 보여드리면 근데 이거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럭저리한 그리고 정말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근데 한국 실 보면 보통 미국이나 이제 유럽 실은 50g, 뭐 25g짜리는 뭐 조그만한 뭐 핑거링 웨이트나 레이스 웨이트는 작게도 나오지만 보통 50, 100인데 한국 실들 보면은 45g, 뭐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정확하게 재보면 물론 알겠죠. 근데 일단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고 저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포커스가 안 되나요? 럭저리한 해놓고 85% 퓨어 울 그 다음에 A/A가 15%래요. 이게 A 플러스 A가 초점이 왜 이렇게 안 잡히죠? 그리고는 이제 그게 이제 45g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3g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웨이시. 그리고 45g에 130m. 그러니까 대강 이거를 DK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스포츠이라고 보기에는 좀 두꺼운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이게 어떤 울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만져본 거에 의하면 그냥 수포머시 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남은 거 있으니까 이거 제 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이거 얘 조끼라도 떠주렴 하면서 주셨는데 나중에 그걸 더 보충을 해주셨나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색이 그러니까
제 아이 조끼를 뜨기에는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안 입는다고 했던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거를 뜨자니 저는 이 색깔이 저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뮤트한 색깔인데 이게 약간 노란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안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걸로 뭐 떠주면 입을래? 그랬더니 엄마가 나 떠주지 마. 나 떠주지 마 그러셨거든요. 한참 전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걸 쓰려면 얘를 좀 이 누럼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슈를 산 거죠. 이거 보시면 조금 더 그레이시하죠. 얘와 비교했을 때 지금 화면에서는 조금 더 진한데 이거보단 더 이렇게 여리여리합니다. 오히려 이 색이랑 더 가까운 편이긴 해요. 이게 뭐냐면 라나 그로사의 실크 헤어라는 실이고, 이게 70% 모헤어, 30% 실크 이렇게 된 실을 제가 4보를 사서 얘랑 같이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 프릭을 떠야 될 것 같은데 뭘로 뜰 수 있을까? 뭔가 브레이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입어도 좋고 안 입어도 좋은 게 뭐 있을까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이게 18 스티치가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게이지 스와치를 한 게 있어가지고, 저쪽 가방에 있나봐요. 있어가지고 그래 떠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언제? 지난주 목요일날 리럴롱 가는 날 가기 전에 캐스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다 떠서 끝냈어요. 이걸 뭘 오래 잡고 있어.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끝내야지. 그래서 요렇게 떴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크랍인 스웨터고요. 패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짧고 그 대신 오프닝이 있어서 이 밑으로 셔츠 같은 걸 입으면 이걸 그냥 위에 이렇게 훅 걸치는 스타일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요크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봤을 때 인터레스팅해서 이게 요긴이라서 인크리스를 해주는데, 이게 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8 섹션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암 세퍼레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암이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디크리스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언더암에서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고 양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 번째 사이즈 41인치 바디로 하면 좋겠네. 그러고는 일단은 뜨다가 어제 입어보니까 추우니까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을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모헤어를 합사를 해도 많이 누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걸 뜬 다음에 암 세퍼레이션 하고 암을 먼저 열심히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디를 잡아 놓은 채로 이 팔을 떴잖아요. 그러고는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좀 타이트한 거예요. 타이트하다는 거는 이제 제가 원했던 핏이 아니었다. 그래서 게이지가 다른가 하고는 지금 이제 블락을 안 했으니까, 제가 어제 블락을 하면은 오늘 안 말릴 것 같아서 지금 하루를 기다린 거예요. 이따가 영상을 찍고 나서 블락을 해볼 텐데, 게이지가 더 작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18이 아니라 19 스티치 게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번 말고 8번으로 떴어야 했나. 그것도 예전에 오래전에 스와치를 해놓은 거라서 저는 스와치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바로 캐스톤을 했는데, 그래서 이만큼 한 7인치 정도를 뜨고 나서 여기를 잡아놓고 팔을 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 풀렀어요. 내가 입을 것도 아닌데 풀러서 8번 바늘로 교체하고, 여기 언더라면 여기 한 0.5인치 정도까지 가까워졌을 때 다시 8번으로 교체해서 8번 바늘로 새로 떴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을 더 떴다는
그렇습니다. 이제 블락을 하면 이게 조금 더 스티치가 고르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무겁죠? 이게 총 한 300,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생각보다 실이 많이 안 들어서 이걸 뜨면서 이 패턴의 야리지를 봐도 그렇게 실이 많이 안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모헤어 4개밖에 없는데 이걸로 가능할까 했는데 모헤어가 이렇게나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 385g. 그러니까 모헤어랑 이거 다 합해서 400g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들진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엄마가 주신 이 실도 2개는 그냥, 이게 몇 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2개는 그냥 새 거로 있는데 이건 더 이상 안 쓸 거예요. 뭔가 그 벌든이 쭉 내려가는 느낌. 만약에 제가 입는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긴 너무 짧아요. 이게 한 3번째 사이즈의 경우에 한 8.5. 저는 이제 2번째, 3번째 사이즈를 길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8인치 정도? 앞에 두 사이즈는 한 7.5인치 정도를 뜬 다음에 여기를 세퍼레이트를 해서 프런트는 2인치, 그 다음에 백은 3인치 떠서 뒤가 약간 길게 만드는 거예요. 세퍼레이트를 한 다음에. 근데 제가 입어도 이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3인치라고 하면은 뭐 8인치에서 3인치 더하면 11인치잖아요. 저는 12에서 13이 제일 컴포터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옷의 경우는 이 모델분도,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모델분도 이런 식으로 입으신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입으려면은 진짜 오버사이즈를 떠야 되겠더라고요. 41인치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 많이 커서 이렇게 마치 폰초, 스완초 같죠? 스웨터인데 폰초 같은 느낌으로 약간 A라인 나게, 이게 욕 스웨터이기도 하니까 아예 그냥 오버사이즈로 이렇게 뜨면 그 룩이 나오겠지만, 저는 제가 입어보니까 핏이 스웨터 핏인데, 그렇다고 제 미드 부분이 그렇게 슬림하지도 않고 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딱 붙는 느낌이다. 그래서 아무튼 끝은 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면 딱 끝냈는데,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 목요일날 캐스톤 했는데 벌써 이거를 빨리 떠서 끝내버리려고, 이거 더 잡고 입고 싶은 마음은 없다. 뭐 그렇게까지 뜨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때는 약간 의무감으로 뜨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이런 좀 저보다 슬림하신 분은 잘 어울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걸 약간 오버해서 저보다 많이 이러신 분들은. 그래서 아무튼 끝냈고요. 어제 그냥 끝낸 채로 막 밖에 쓰레기통도 내놔야 되고 막 이랬을 때, 입었을 때 코지한 느낌은 들었어요. 모디피케이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걸 이 스웨터를 이 톤스로 뜰 때 여러 번 풀었다 떴다를 했습니다. 이 시작 부분에서. 왜냐하면 여기 코스를 너무 조금 잡는 거예요. 아마 제일 작은 사이즈 3개? 아무튼 60 몇에서 70 몇 코를 6번 바늘로 캐스팅 온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써요. 그러면 여기 넥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클로즈하겠죠. 그렇게 클로즈한 넥은, 제가 좀 클로즈한 넥을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모델 보세요. 모델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튜블러 캐스트 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바늘과 제 튜블러 캐스트를 안 하고 롱테일이 아닌 절먼 트위스트 캐스트 온을 해도 너무, 이거는 아마도 큰 바늘을 쓴 것 같아요. 이거를 입으면, 이걸 이렇게 입어야지 보이겠네요. 목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건 아마 바늘을 그냥 8번호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할 때는 말도 안 돼. 그걸 그 바늘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돼서 바늘은 6번을 사용했는데 일단 리빙을 길게 하지 않았고요. 되게 짧게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딱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죠? 일단 코를 얘를 나는 나중에 팩업해서 얘를 떠야지 하고 나중에 픽업을 한 거고요. 패턴은 여기에서 리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메인 바늘을 사용해서 코를 잡았고 그냥 롱테일 캐스트온으로 코를 잡았고 그 코스가 여기 넥라인 처음에 잡는 코스가 아니고 프로비전 캐스트온 아니고요. 그냥 롱테일 캐스트온 해서 여기서 첫 번째 늘림을 한 코스로 코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덜 늘림을 해주는 거죠. 이미 한 번 늘린 코를 잡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뜨다가 여기를 코를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픽업을 해서 조금 더 스터디 하라고 그리고 이제 바인드 오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넓지 않고요. 완전 딱 졸리지도 않고요. 이거 좀 그래요. 이 패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테스트 니팅에 대한 의구심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책을 퍼블리시 할 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52명의 다른 디자이너가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지 않아서 한 분이 2개 패턴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 모두 다 다른 디자이너들의 패턴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모든 패턴을 텍 에딧은 아마 퍼블리셔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책 한 권에 다 패턴이 있는 거니까 이 책에 있는 패턴에 어떤 일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텍 에딧은 했을 거예요. 근데 테스트 니팅을 과연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테스트 니팅을 하면 스웨터의 경우에 만약에 10가지 사이즈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1명은 그 사이즈의 테스트 니팅을 했어야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레벌리에 가셔서 사이즈 패턴들을 보시면 프로젝트가 너무 적어요. 이걸 퍼블리시 하기 전에 또 어떤 건 뭐 2개, 어떤 건 5개. 그러면 그 얘기는 물론 테스트 니팅 하신 분이 모두 다 레벌리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걸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2가지 패턴을 벌써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끝을 냈고 또 하나 베스트도 그랬는데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패턴의 경우도 그 코스가 안 맞는 거 미스테이크가 많아요. 이제 제가 매거진이든 디자이너든 아무튼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아니면 제가 레벌리의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지적을 하거나 그것도 귀찮은 일이니까. 근데 제가 뜬 사이즈의 경우에 코스가 안 맞는 게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숫자를 잘못 적은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뜨기 전에도 프로젝트 페이지에 가서 보면 너무 숫자가 적어서 테스트 니팅을 어떤 사이즈는 하고 어떤 사이즈는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게 52개의 패턴을 한 52 곱하기 한 패턴에 10개 그러면 520 아니었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책을 사는데 제가 보통 책을 막 사가지고 그 패턴을 막 하진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스테이크가 있으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작가들이 보통 레벌리에서 디지털 패턴을 사면 계속 미스테이크가 발견되거나 하면 이걸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된 걸 보면 되는데 책은 이미 퍼블리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레벌리에 들어가서 뒤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에 에라타가 있다, 몇 페이지에 무슨 패턴에, 그런 식으로 에러를 픽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그 패턴 프론트 페이지에 아마 에라타를 써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제 사이즈는 에러가 있었다. 그리고 그게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이게 지금 2개를 끝냈고요. 진짜 헤비하고요. 제가 모헤어를 이용해서 안 뜨고 싶은데, 제가 모헤어로 페어해 놓은 실들이 좀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헤어들은 쓰긴 써야 되잖아요. 적재적소에 정말 뜨고 싶은 거를 뜨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패턴의 경우에는 모헤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약간 입었을 때 진짜 수완조처럼 약간 푹 둘러쓴 느낌 같은 스웨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뜬다면 진짜 이거는 퍼펙트한 이 스웨터를 뜨기에 퍼펙트한 양인데, 그렇다면은 진짜 오버사이즈해서 뜨겠다. 그리고 욕 스웨터임에도 불구하고 잘 맞아요. 욕 스웨터, 어떤 스웨터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안 맞고 막 이상한 경우가 많잖아요. 막 늘어지고.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 제가 입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잘못하면 이 뭐랄까요, 그 숄로가 잘못하면 이 버스트 포인트에 딱 갈 수가 있어서 조심해서 떠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여기가 숄로 한 부분인데, 저는 요번에는 재패니즈 숄로를 사용했어요. 저는 사실 재패니즈 숄로를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잘 안 보이거든요. 트리키한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그 숄로를 제거하는 로에서 줄임을 잘 하지 않으면 좀 표가 날 수도 있다. 그거 빼고는 재패니즈 숄로 강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바디에 붙어버리면 이게 좀 버스트를 강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더 훌렁하게 떠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근한 느낌은 있어요. 이게 30% 모헤어라서 조금 따끔거리는 거는 있습니다. 저는 옷의 경우에 아니면 스카프는 모헤어 좀 그래요. 얼굴까지 감기는데 이게 너무 많이 펄럭거려가지고 저는 40% 모헤어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완성을 했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원바이원 리빙, 밑에도 다 원바이원 리빙이고, 밑에 부분에 스플릿 햄이 있잖아요. 그 스플릿 햄 있는 부분에 리빙만 튜블러 캐스트 오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라운드 된 느낌이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는 해서, 그래서 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맞고 블락을 하면은 더 좋아 보일 것 같긴 한데, 저 이렇게 라인이 있는 게 싫어요. 왜냐면 이즈가 많지 않으면 이 바디의 살들이 늘어지고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좀 잘 보이는 것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버스트가 이렇게 크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싫어서 리빙으로 짜여진 옷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뭐 입을 일 있으면 입으면 되고, 만약에 안 입겠다 그러면은 뭐 안 입으면 되고 하니까. 근데 피니시는 했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요걸 떠서 이번 주에 끝내긴 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니롤롱에서 요거를 시작해서 뜨면서 이제 실을 저거 45g짜리 저거 하나랑 모헤어랑 이렇게 가져가서 뜨는데, 실을 더 가지고 갔어야 돼. 저는 항상 많이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2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열심히 그걸 뜨다 보니까 실이 더 필요한데 더 뜰 수가 없었어요. 시간은 남았고. 그래서 스토어를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하다가 그 52 Weeks of Accessory인가? 그 책이 있는데, 보다 보니까 그 안에 패턴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패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크로셰 그 코바늘 책도 있고 훅 오픈가 뭐 그것도 있는데 몇 가지 뜨고 싶은 게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패턴이 얼마나 많고 막 여기서 세일한데 그럼 또 가서 들여다보고 또 이 작가가 요번에 요거 퍼블리시했대 그러면 요거 보고 너무 많아요. 요즘 세상에는 뭐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너무 많은데 그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것도 괜찮겠네. 그냥 뭐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그냥 딱 그 책 한 권만 이렇게 잘 뭐 다 뜨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하나씩 뜨면서 스테이시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숄도 괜찮고 뭐 모자도 괜찮고 뭐 그래서 베이직하고 해서 그걸 떠볼까 하고 그 책을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나온 지가 좀 됐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책 받으면 여러분한테 다시 보여드리긴 할게요. 이렇게 튜블러 바인더 오프로 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뭔가 쉬운 패턴인데 좀 뭔가 애매한 게 있다. 이 작가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하니까 여기까지가 뜨개고 제가 이제 요번 7월 달부터 시작하는 연합 숄 디자인하기로 해서 그것 때문에 당분간 조금 정신을 거기에 쏟아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보여드릴 만한 게 아니고 해서 앞으로 한 1, 2주는 좀 뜨게 보여드릴 게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해보기로 하고 이거 2개 얘기하는데 거의 1시간이 지났네요. 책 얘기를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좀 보여드리고 최근에 또 산 책도 보여드리고 좀 조금 다른 시간을 뜨개와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이 The Postman이라는 책인데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아마 Il Postino라는 제목의 영화로 있을 거예요. 이 짧은 책을 이게 영어로는 한 120페이지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한글로 쓰였었으면은 한 120페이지, 아니 120이 아니라 한 150페이지 이상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중편 정도는 되죠. 근데 아주 쉽게 그냥 그 한 자리에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이 책은 원래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작가 얘기해야죠. 앤토니오 스칼메타라는 사람인데 칠레 사람이에요. 칠레. 칠레 사람이고 이 사람이 원래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이면서 스크린 라이터도 겸해서 하는 사람인데 이 영화를 만든 다음에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이죠. 영화를 만든 다음에 그 영화를 베이스로 해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책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베이스로 한 책 이런. 그래서 그건데 서정적이고요. 감동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전쟁 때문에 도대체 중동은 어떤 나라들이 뭐 역사는 어떻게 되나가 궁금해지잖아요. 왜 얘네들은 이렇게 싸울까? 얘네들은 왜 이렇게 서로 싫어할까?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뭐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나라인가 막 그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칠레 얘긴데 칠레에도 칠레 나름대로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시고 또 칠레에 대한 공부도 살짝 되면서 왜냐면 정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기보다 이 책의 주인공인 포스트맨이 있고 이 포스트맨이 매일매일 편지를 전해주어야 하는 그 유명한 시인이 나오는데 그 시인은 칠레의 민중시인, 진짜 실존하는 인물을 소설에서 소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도 더 뭔가 이 나라 사람들은, 칠레인들은 뭔가 이렇게 이입이 된다 할 수 있죠. 가상 인물이고 그 사람은, 그 시인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인이죠. 민중 시인이고 칠레 사람들한테 이 시인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뭐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그런 시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인과 이 소년이라는데 약간 그게 이입이 좀 안 되는 이 포스트맨과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그 시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시인화돼가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중점적인 단어 하나를 얘기해봐라 하면은 메타포, 은유입니다. 은유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은유잖아요. 그 은유의 기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거에 되게 매료된 한 청년이고, 또 사랑에 빠지고, 저는 책을 읽으시라고 권하기보다는 영화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화가 오리지널일 거고, 저도 보지 못했지만, 유튜브에 있긴 있는데, 유튜브에 영화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스페인어겠죠? 칠레에서 쓰는 말로 자막 없이 돼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85년, 83년 뭐 그때쯤 나온 영화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때 뭐 무슨 상도 받고 뭐 음악상도 받고 했대요. 근데 음악이 되게 저는 계속 그 스토리와 연관돼서 그 음악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이제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나온 어떤 유튜브 뭐 이런 거를 보긴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영화는. 찾을 수 있다면 저는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한국에서 그걸 찾으실 수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다 하면 아무튼 이 시인과 이 우체부가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이 시인은 어디 다른 나라의 대사로 파견이 되고, 이 우체부는 이제 이 섬마을에서, 이게 섬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연락을 주고받는데 이 시인이 이 우체부한테 그 무슨 붐박스 같은 약간 테이프 레코딩 하는 약간 그런 걸 보내면서 이곳을 되게 그리워하는 그 시인을 위해서 이곳의 바다 물소리, 이곳의 새소리 뭐 이런 거를 좀 녹음을 해서 보내줄래? 라고 이제 이걸 보내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얘가 이제 온 동네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얘는 직업이랄 게 별로 없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한 상태고, 이 여자는 펍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몇 분 동안 파도 치는 소리를 녹음을 하고, 또 몇 분 동안 새가 우는 소리를 녹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이 부인이 임신을 한 상태인데, 그 배 앞에 대고, 뭐, 이름을 미리 지어놨죠. 이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소리 하고 녹음을 하고, 또 깜깜한 밤에 나가서 그냥 깜깜한 그 고요함을 녹음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감성적이고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어서 영화를 보실 수 없다면 책을 보시고, 영화를 보실 수 있으면 영화를 보실 수 있으면 영화를 보신 다음에 책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르긴 한데 이때 그 약간 시적인 아름다움이, 왜냐면 시인이 또 그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대적으로 약간
그 커뮤니스트와 이런 그런 갈등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민중 시인이라고 해서 민중을 위한 시들을 많이 썼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 시인들과 막 이런 어떤 그런 메타포라든지 아니면 그 시를 인용한 얘기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감성적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얘기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조금 읽었을 때 이런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읽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주인공 이름도 사실 생각이 안 납니다. 좀 됐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가끔 반젠 노블스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책이 나왔나 막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반젠 노블스가 대형 서점이기 때문에 한국의 무슨 교보나 영풍이나 이런 것처럼 그 작은 소규모의 그 로컬 그 북스토어들도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셀렉션이 적어요. 일단은 규모도 작기도 하고, 저는 큰 데서 큰 걸 보는 걸 좋아해서, 물론 이제 어떤 지역에 놀러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북스토어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스터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스터 때 아마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캐톨릭이 아니라, 미국은 아무래도 약간 종교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스터 이런 종교적인 크리스마스 아니면은 부활절 이런 때는 거의 모두가 닫는데, 최근에는 조금 하나씩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약간 불경기라서 그런 건지 많이 열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대부분은 다 닫았는데, 제가 다니던 얀스토어도 그날 연다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연대가 어디 있을까 하고 보니까 스타벅스도 열었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수업을 하는데, 이런 공휴일이 들어있는 일요일. 예를 들어서, 이번 이제 5월 달에 두 번째 주가 마더스데이예요. 공휴일은 아니죠. 그치만 마더스데이에 수업을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수업을 누가 와서 듣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때는 수업을 안 하고 놀기 때문에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짜 휴일 같거든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날 안 하는 거니까 평소에 늘 놀지만 아니면은 뭐 5월 마지막 주가 레이버가 아니라 메모리얼 데이죠. 약간 현충일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건 월요일날 쉬는 날이에요. 대부분의 헐레데이라고 하는 거는 다 월요일입니다. 근데 월요일날 놀기 때문에 그때 연휴로 사람들이 많이 놀아요. 그래서 그때 일요일날 수업을 한다는 거는 좀 아무도 오지 마세요 그 얘기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때는 수업이 없어요. 그리고 5월에는 2번이나 수업이 없는 날이 있어요. 다행히 5월달은 일요일이 3번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해야 하는 날 안 하면은 더 휴일 같아서 그 이스터 때도 뭐 하지 하다가 거기를 반젠 노블스가 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그 맞은편에 있는 스타벅스 가서 차 마시고 거기를 막 둘러다니다가 제가 무슨 책을 봤냐면, 이건 지금 한글이지만 매일 읽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매일 읽는 내용이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그 표지도 화사하고,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를,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책을 읽는 내용의 책도 좋아하죠. 여러분이 뜨개를 좋아하시지만 뜨개에 관련된 소설이 있으면 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에세이들도 찾아 읽으시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책을 읽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반젠 노블스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왔는데 작가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제 그런 이제 목차를 들여다봤더니 목차를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은, 베스트셀러 읽기, 베스트셀러에서 벗어나기, 지하철에서 읽기, 얇은 책 읽기, 두꺼운 책 읽기, 밑줄 그으며 읽기, 가방에서 책 넣고 다니기, 인터넷이 아니고 책이어야 할 이유,
타이머 앱 사용기, 고전 읽기, 소설 읽기, 시 읽기, 인터넷 서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침대와 밤, 그리고 조명,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지금 여기 반만 읽어드렸는데 목차를 영어로 보니까 꽤 좋은 거예요. 목차가 이렇게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하고 이 작가의 이름을 찾아봤는데 이 작가가 쓴 책이 이게 첫 번째 책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굳이 한글 놔두고 영어로 번역된 책을 읽을 필요는 없지 하고 이 책을 이제 제 독서 모임에 다 드리려고 3권을 주문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분이 처음 쓴 책이라고 하는 안녕하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뭐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읽고 있는데 그것도 꽤 재밌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지식적인지 재밌는지는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얘기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거 읽고 있는데 꽤 재미가 있어서 굉장히 드라이하면서 그냥 에세이 같은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걸 읽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 독서 모임에 한 권씩 드리려고 샀고요. 이걸 사면서 쇼핑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찾아보고 이걸 내가 진짜 살 것인가 이북으로 있나 없나를 항상 이북이 있으면 이북이 더 싸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막 계속 피지컬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걸 주문을 하면서 얘가 궁금했었거든요. 제철엔 누구나 셰프가 되지 이 책인데 너무 귀엽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레시피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두청 뭐 이렇게 레시피도 있고 그림이 마치 이게 포스트카드인 양 그림도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근데 이 그림도 귀엽잖아요. 그래서 책을 넘기면 일단 이렇게 약간 포스트카드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보는 즐거움도 있을 거고 읽는 즐거움도 있을 거고 또 레시피도 있어서 이게 제철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노란 끈 같은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져 있고 봄 하면은 뭔가를 시작해야 할 것 같고 바꾸고 계획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조용히 머릿속을 흐른다. 그럴 때면 레몬을 하나 꺼내 반으로 자른다. 하고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봄의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그래서 뭐 입춘 하면 봄, 기척, 우수,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보시면 2월 이렇게 뭐 입춘, 우수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거기에 뭐 제주 레몬 소금, 냉이 페스토, 봄나물 된장국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마다 레시피가 아주 짧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봄 그림 그리고 이거는 사자인데 레몬 먹은 사자 뭐 이래가지고 레몬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이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사진들이 쭉 이런 그림들이 쭉 있고요. 페인팅이 이거는 쪽파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봄 기척 입춘 이래가지고 이제 짧게 이렇게 글이 나와 있고 여기에 제주 레몬 소금 해서 레시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수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들 하고는 이렇게 짧게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냉이 페스토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페이지에 조그만한 그래서 재료가 있으시면 저는 냉이 같은 건 구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건 못 해 먹는데 이제 아무래도 계절 음식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계절 음식 이런 게 없잖아요. 한국 마트나 가면 약간 계절 음식 같은 거 있는 것 같고 뭐 봄나물 된장국 이런 것도 냉이 들어가니까 냉이 있는 거는 냉동 냉이가 진짜 맛이 없거든요. 여기서 파는 거는 제주 레몬 크림 파스타 그래서 이런 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달래 치미추리 소스와 알감자고 달래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건 또 못 해먹을 것 같고, 제주 생고사리 파스타 이런 거 있으니까 고사리는 있고, 뭐 엔초비 피레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으니까 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게 비주얼적으로 예쁜 거라서 그림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산뜻하고 뭔가 새롭고 뭐 예쁜 거 이런 책 사고 싶다 그러면 이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는 레시피를 좀 해보고 자두청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자두청을 해서 어디다 먹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뭐 완두콩 후무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 책들을 사면서 맞춰서 사느라고 아무튼 이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뜨개도 재밌게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